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은요, 또 알짜 중견 기업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커리어의 박정윤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유망 중견 기업 어떤 곳인지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속속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라이브와 아트의 결합이라고 나왔네요. 오늘 아침 발음 좋아요. 네, 괜찮았나요? 네. 자, 뜻을 모르겠어요. 라이프와 아트, 생활과 네. 예술의 그런 만남. 네? 혹시 상은 씨는 생각나는 기업 있어요? 생활과 예술.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아트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뭘까요? 네, 들어보죠. 미술관 하는 곳인가요? 미술관 하는 사업이요? 네. 네, 라이브와 아트인 예술과 생활의 결합인 리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리바트입니다. 1977년 설립된 리바트는 지난 30여 년간 한 길을 걸어온 한국 가구업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바트는 우리들의 생활 공간인 거실, 주방, 사무실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품격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종합 리빙 컬처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환경 경영을 통해서 친환경 기업으로 팔각금하고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에코 전략으로 가구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요 어렸을 때 리바트 이거 가구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책상으로. 저희 때 리바트 친숙해요. 책상 진짜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에겐 더 친숙한 기업인데요. 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리바트는 최근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리바트 스타일샵이라는 종합 인테리어 직매장을 런칭하였고요. 이즈마인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면서 적극적인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바트의 대표 브랜드를 살펴보면 가족용 가구 리파트, 주방용 가구 리첸, 사무 학습용 가구 네오스, 선박용 가구 마린, 인테리어 전문회사 아이디스트 등 이외에도 익숙한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리바트의 경우는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 진출에도 아주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006년 베트남 공장 설립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베트남 시장에 안착을 한 상태고요. 이를 토대로 중동과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가가 아닌 한국에서처럼 고가와 고품질 가격으로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다른 해외 브랜드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고요. 리바트의 이런 모습은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으면 분명히 리바트가 우리나라 가구의 대표 업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경쟁 업체가 있을까요? 박정식 기자. 네. 아마 한샘에서 들으면은 왜 우리가 리바트의 경쟁 업체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한샘이요. 사실은 한샘이죠. 네. 한샘하고 리바트하고는 상당히 좀 이 신경전도 많이 벌이고요. 제품 경쟁이나 아니면 마케팅을 보면은 서로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샘은 특히 이 주방 가구에 있어가지고는 독보적인 존재였었는데 사실은 후발주자라든지 리바트 같은 경쟁사한테 시장을 조금씩 좀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면 알겠지만 한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어떤 주방 외에 욕실이라든지 기타 소재 부분에도 많이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극단적으로 타일 같은 것도 요즘 한샘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 한샘도 그렇고 리바트도 그렇고 요즘 NX도 마찬가지지만은 분당, 송파, 청담동에 자기 별도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샵을 가보면은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공연이라든지 연극도 보여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문화 마케팅을 서로 접목시키면서 이 업체 간의 경쟁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주부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지금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한샘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집에 한샘 좀 있으시죠? 저희 한샘, 주방에. 리바트 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저희 같은 소비자가 얻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네. 환영할 일입니다. 네. 자, 정말 알짜 기업인데 우리 박정윤 컨설턴트는 최근 이 리바트의 어떤 성장의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리바트는 외환위기 시절에 위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기업, 현대기업에서 경영 악화로 퇴출되면서 종업원 지주회사로 전환을 꾀해서 재성공을 이뤘고요. 대표나 등기기업 주식은 한 주도 없는 직원들이 100% 출자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특징으로 직원 상호 간의 신뢰와 긍정적인 마인드, 열정, 주인의식이 리바트의 성장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직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제품 친환경 보드를 사용해서 세계 최초 저탄소 상품으로 인증을 받은 영예를 얻었으며 소비자 웰빙 지수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매출에도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직한 기업인 만큼 인재상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리바트는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두 번째 소스 키워드 통해서 함께 보시죠. 정직, 창의, 실행, 열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역시 이런 키워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열정. 그렇죠. 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리바트의 회사 역사에서 볼 수도 있듯이 인재를 채용할 때 토익이나 학점보다는 사람됨과 잠재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재상을 정리해보면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첫걸음인 정직이 있고요. 현재를 깨트려 미래를 창조한다는 창의가 있고요. 과업에 대한 열린 사고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는 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격려하여 높은 이상과 목표를 성취한다는 열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바트는 이날을 중시하고요. 감각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상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김에요. 리바트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리바트의 2012년 상반기 공채를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성장 과정. 두 번째, 10년 후 리바트에서 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세 번째, 어려운 목표나 과제 달성을 위해 창의력을 발생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한 사례. 네 번째,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험 또는 주위에서 신뢰를 얻은 경험 또는 스스로 법 규정을 준수한 사례. 다섯 번째, 기한 내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 또는 협력을 통해 성과를 이룬 사례 등을 자기소개서 항목이었습니다. 각 항목들 정황과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 그리고 결과와 소감 형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같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자, 박준식 기자님, 우리 가구 회사 이렇게 입사하려고 하면 우리 지원자들이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DIY도 잘하고 막 이런 걸 좀 내세워야 될까요? 가구, 주방 가구라든지 부엌 가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게 사람의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모두 손길이 닿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그 손길이 닿는 소재가 대부분 요즘 인조세력도 많이 이용하고 스테인리스도 사용하고 하지만은 기본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가공을 하고 PDF나 MDF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제품 소재의 어떤 그 친환경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오히려 디자인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기술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모든 가구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좀 마인드라든가요, 좀 그런 거를 더 많이 좀 강조를 하는데. 지금 본인 스스로 좀 에코라이프를 하고 있다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좀 표현하는 것도 좀 입사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연을 좀 사랑한다 이렇게 좀. 네. 그리고요. 내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세울 기회는 일단 채용 계획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모집 분야나 뭐 이런 것들 채용 계획이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하반기 공채 발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상반기 정보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모집 부분은 마케팅, 견적, MD, 내장공사, 웹마스터, 회계, 품질과 물류, 설비 관리, 회계 사무 등 다양합니다. 자격 요건과 근무지는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그래픽 지원 부분은 전문 대졸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리바트의 또 전형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리바트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적성 검사와 면접을 실시합니다. 리바트의 면접 유형은 1차 실무진 면접과 1차 임원진 면접이 구성되어 있고요. 1차 면접은 토론 방식이고요.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다대다 면접입니다. 1차 면접을 볼 때 인적성 검사와 간단한 영어 테스트가 같이 실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1차 면접이 지금 토론 면접이라고 네. 하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1차 토론 면접은요, 6인 1조이며 3명의 면접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토론 준비 시간은 10분 정도 되고요. 토론은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지원자 간 토론 면접을 통해서 창의력과 표현력을 측정하고 있고요. 리바트의 토론 면접은 서로 간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후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니 지원자들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토론 후에는 면접관이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토론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원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물어보게 되니 이제 정직하게 대답을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토론 면접자들은 항상 이 지원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혹시 잉글리시 테스트 do you have? 있어요? 네, 잉글리시 테스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1차 면접 인적성이 있는 날 같이 진행이 됩니다. 영작, 해석, 빈칸 채우기 등을 하게 되는데요. 네.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토익을 준비했던 지원자분이시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네, 그러면 2차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입니다. 다대다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면접관은 6명 자리하게 됩니다. 이는 지원자 간의 인성과 장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개인 이력과 자기소개서를 초점으로 둔 질문이 출제가 되고요. 리바트는 면접 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진솔한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면접에 임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자, 지원자들에게 좀 좋은 정보 좀 주시죠. 혹시 뭐 기출 문제 있습니까? 네, 기출 문제도 대체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성 위주의 질문이 되고요. 인재상에 맞는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고 기출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가구업이 아닌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가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근무지가 서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취업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네, 살면서 기준이 되었던 사람은 존경하는 인물 또는 역사적 인물 등이 있습니다. 네. 리바트는 면접 시 회사에 맞는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카톡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학 관련 점수가 없으면 당락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학 점수를 평가하고 있기는 하나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한다고는 되어져 있으나 참고 대상일 뿐이고요. 외국어 점수가 없더라도 자신감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런 회사 좀 많아야 될 텐데요. 맞아요. 네. 자, 오늘 내용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리바트는 사람을 존중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한 인재를 선호하고 있고요. 따라서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점수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할 듯합니다. 인적성 검사의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원자에 따라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시고 기지를 발휘하시는 게 좋을 것 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에 일정한 분량을 채우셔야 합니다. 리바트는 전체적인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썼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고요. 리바트는 참신한 지원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탁월하게 개발하기 좋은 기업이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바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양박입니다. 박종현 컨설턴트, 박주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